안녕하세요. 위즈옥션 대표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과목은 이제 공매에 대해서 할 것이고요. 먼저, 어,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공경매 과정을 맡고 있는 김진애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도서모를 열었는데, 위즈북스.kr로 들어오시면, 지금 그 공매 과정과 경공매 과정, 그것도 결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서, 재테크에 필요한 도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 전화는 010-8214-1020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배울 섹터를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매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배우는 시간입니다. 공매라는 것은 간단히 생각하면은 공개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공개 매각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물건을 갖다 놓고 제일 높게 쓴 사람한테 매각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를 이제 말하면 앞에 공짜가 들어가잖아요. 국가가 직접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압류서부터 매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 납부, 그 다음에 배당 절차까지 전부 다 국가가 개입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은행에서, 그러니까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은행에서 이제 경매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이제 그 법원에다 신청하는 것이지만, 공매는 직접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직접 세금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공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이제 법률 용어로 말하면 값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운영하다가 이제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아니면 어떤 그 사정이 생겨서 세금을 연체하게 됩니다. 연체하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받으려고 하죠. 이제 국세청까지 가기 전에 이제 관할세무서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독촉을 합니다. 독촉. 그럼 어떻게 돼요? 우편물을 날리잖아요. 우편물을 날려서 세금을 내라. 또 뭐 언제까지 내라. 안 그러면 또 뭐 계속 연체이자가 붙는다. 이렇게 하면서 독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금은 뭐죠? 그 시효가 있죠. 그 시효가 몇 년입니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5년 안에 시효를 중단하는 행위, 뭐 가압류를 하든가 압류를 하든가 이런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도 시효에 이제 소멸시효가 걸려서 이제 세금을 징수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해서 재산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부동산이면은 압류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해서 이제 국 이렇게 나오죠. 국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압류를 언제 했다 날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체납 처분을 합니다. 체납 처분을 하고 나서 그냥 있느냐? 그건 아니죠. 만약에 법원의 경매가 돼서 절차가 진행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교부 청구를 해서 먼저 이제 국사가 먼저니까 배당을 먼저 받겠다 하고서 교부 청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그 교부 청구를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직접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만약에 이제 세금에 대해서 만약에 징수할 게 있으면은 직접 이제 압류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캔코에다가 맡깁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각을 위임합니다. 매각을 위임하는데, 이 위임하는 조건이 뭐냐면 여러 사람한테 이제 경쟁을 시켜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토지, 상가를 이렇게 쭉 해서 그 경매를 이제 시킵니다. 공매를 시키면, 공개 매각을 시키면 어떻게 제일 많이 써서 낸 사람이 낙찰을 받죠. 근데 이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선 시간에 이제 배우신 경매하고 공매의 절차는 다릅니다. 전혀. 경매는 그 물건지의 관할 법원에 가서 반드시 입찰서를 써서
내야 됩니다. 그 투찰이라고 하죠. 투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매는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상에서. 그래서 그 캔코, 온비드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각 대금도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체를 하고, 또 아니면 그 보증금 있잖아요. 10% 보증금 내는 것도 그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경매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수표로 한 장을 끊어갖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10억짜리가 유찰이 됐어요. 80%로. 그럼 8억이지 않습니까? 8억에 10%, 8천만 원을 수표를 한 장 끊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가야 돼요. 법원에 갖고 가서 내가 이제 입찰할 금액을 쓰시고, 그 다음에 봉투에다가 그 수표 한 장을 넣어갖고, 그 다음에 큰 봉투에다가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간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도장 찍고, 그 다음에 간인을 하고 해서 이제 투차람에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공매는 이제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공매는 그런 절차가 없고, 인터넷으로 이제 보증금도 내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그다음에 낙찰 금액도 쓰시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낙찰이 되면 이제 통보가 옵니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해서 2달 있다가 이제 내는 거, 60일 있다가 내는 거. 그다음에 또 수익 물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매를 통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관리공사랑 같이 이제 협의로 해서 물건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세관공매라고 있습니다. 세관공매라고 또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유체동산입니다. 유체동산. 이게 뭐냐면 루이비통 같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핸드백 아니면 시계, 보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매 절차를 하는데, 세관 공매는 주로 압수물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밀수품에 대해서 그거를 적발하면 창고에 보관했다가 공매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세관 공매라고 하는데, 그 방법은 또 틀립니다.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사용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입찰을 보러 가야 됩니다. 가서 이제 입찰을 하고, 근데 그 즉시 물건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걸로 이제 경매도 있습니다. 경매인데 유체동산 경매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집행관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현장 가서 합니다. 사무실이 만약에 이제 그 유체동산 경매에 이제 그 날짜가 잡혔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무실로 가야 됩니다. 가면은 모든 물건에 파란 딱지가 붙어 있어요. 옛날에 빨간 딱지, 지금 파란 딱지. 그 붙여 있는데 그 있잖아요. 압류 들어가면은 왜 소파에다 붙여져 있고, 가구에 붙여져 있고, 테레비, 냉장고에 붙여져 있는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보시지 않았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그런 것처럼 이제 기일을 정해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목록이 나옵니다. 목록이 나와서 그거는 이제 그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고 높은 가격에 써서 낸 사람이 낙찰은 되지만, 이제 주로 기다렸다 사지 않습니까? 이게 유찰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가격이 나오면 그때 사는 거. 그래서 이제 나눠지죠. 공매는 세 가지다. 세 가지. 하나는 뭐예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이제 절차를 진행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공매는 인터넷으로 입찰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매는 2달간의 그 잔금을 납부할 수 있다. 2달간을 여유를 준다. 근데 또 틀린 점이 뭐냐면, 경매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있잖아요.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거나 점유자가 있어요. 아니면 대항력 없는 유채권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인도명령을 통해서 6개월 안에 신청을 하면은 이제 빨리 이제 해서 강제집행 이제 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공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매는 명도 소송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1심이 무조건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심이 끝나지 않고는 판결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집행 선고부나 뭐 확정 판결문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걸로 가지고 명도를 해야 되는데, 그 명도를 어디서 하냐면 이제 집행관 사무실로 갔다가 이제 가서 내면 되거든요. 근데 공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가집행 선고부를 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문 부여를 받아서 이제 그 집행관 사무실을 가는 동안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빠르면 1년 이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매의 이제 특징이 있죠. 공매는 많은 사람이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떨어진다, 경매보다. 그런데 명도의 처리 과정에서 기간이 좀 오래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공매가 만약에 이제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정말 명도에 자신 있고 그 점유자, 그러니까는 임차인과 진짜 그 이사합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니면 업체에다 맡기거나 아니면 뭐 이제 법률업체 있잖아요. 그런데 맡겨서 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그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명도에 자신이 없거나 이제 경매부터 먼저 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보시기 낫지, 먼저 이제 해서 경매에 많은 그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물건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똑같죠. 물건 분석 경매나 공매나 똑같은데 이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거 좀 틀립니다. 왜냐면 권리 분석을 할 때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 중심으로 그다음에 인수하느냐 말소하느냐 이렇게 보지만, 이 공매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따르기 때문에 세금의 이제 압류 등기, 그다음에 세금으로 이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임대차 보호법은 똑같이 적용되지만 나머지 권리에 대해서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니까 먼저 경매부터 하시고 경매 자신이 붙으시면 그때 공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점이 뭐냐면 공매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오면은 그래도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와 마찬가지로 모든 권리가 다 소멸됩니다. 근데 또 그 좀 예상과 달리 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있는데, 인수해야 될 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됩니다. 인수해야 되는 권리는 경매나 공매나 조심을 해야 되니까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물건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명도 처리를 하시면,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면 경매나 공매나 많은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매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다음 시간에 꼭 중요한 시간이니까 꼭 빠뜨리지 않고 꼭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